예, 오늘 바쁜데 중요한 전화 와서 미안합니다. 바쁘게 하려니까 자꾸 더 전화도 오고 그러네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라운드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삼각형들이 클릭이 되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각도를 삐뚤어 해놔도 내가 클릭을 하면 요 폴리곤, 삼각형 폴리곤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이번 그 수업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일 때는 쉬워요. 그래도 평면일 때는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클릭을 하면 클릭이 되니까. 근데 얘를 삐뚤어 해놓으면 또 삐뚤어 해놨을 때도 클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히든 서피스 리무벌 음면 제거 기법에 했던 방법을 이용을 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전반부는 좀 쉽습니다. 뒤에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2차원 폴리곤 또는 3차원 폴리곤이 있을 때 얘를 클릭을 하면 어디가 클릭을 한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요 삼각형 안쪽에 있는 거고요. 여기를 클릭하면 얘의 바깥쪽을 클릭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P1, P2, P3는 현재 3차원입니다. 네? 2차원인 경우에도 생각보다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3차원인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게 이번 수업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이렇게 하면요, 여기 얘는 안쪽을 클릭을 했으니까 이 녀석을 빨간색으로 아까 예제에서 보면 색깔을 바꿔줬고요. 또다시 클릭을 하면 얘는 바깥쪽에 클릭이 됐기 때문에 얘는 빨간색이 사라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빨간 점이 3차원 삼각형 안에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인데 안에 있다고? 데이터는 3차원인데 얘가 투영이 돼서 투영이 된 거는 2차원이고 2차원 삼각형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야 되는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실제로는 3차원 삼각형이지만 우리가 클릭을 한다라는 거는 걔가 투영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차원으로 보이기 때문에 3차원이 2차원화 됐고 2차원 삼각형이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를 판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또 카운터 클럭와이즈 시계 방향 또는 시계 여기 카운터 클럭와이즈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방향을 P1, P2, P3, P1, P2, P3 만들어 놔야지만 특정한 방향으로 폴리곤을 만들어 놔야지만 우리가 클릭이라고 하는 예제를 음면 제거 기법처럼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차원이지만 2차원으로 투영이 된 녀석의 내부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를 찾는 방법이고요. 방법은 이 방법을 씁니다. 지난번 음면 제거하고 살짝 비슷한 방법인데요. 얘는 안쪽에 있고요. 얘는 바깥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투영이 된 벡터를 가지고 보시면은 P1, P2, P3 안쪽에 있고요. 이 점에서부터 F 벡터, S 벡터, T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얘의 노멀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P1, P2, P3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노멀 방향이 있다면, 자, F 벡터하고 S 벡터를 크로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멀 방향하고 방향성이 똑같겠죠. 그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도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양수가 나와야 되겠고요. S하고 T에 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있는 노멀 벡터랑 S하고 T의 노멀 벡터가 같은 쪽을 봐야 되겠죠. 다음에 T하고 F를 크로스를 하게 되면 역시 또 노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제가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F, S, T가 있는데 노멀 방향은 여러분들 보고 있는 방향이죠. 그러면 내부를 클릭했다 그러면 F, S 크로스 연산해 보면 여러분들 보고 있는 방향 쪽을 향하고 있죠. F하고 S의 크로스가. S하고 T의 크로스를 하게 되면 이쪽을 보고 있죠. T하고 F, F하고 T가 아니라 T하고 F입니다. T에서부터 F의 크로스를 하면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트 프로덕트 내적을 해주고 부호가 0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내부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바깥에 있을 때는 이게 성립이 안 되는가? 잘 보시면요. 이제 요걸 지우고 바깥에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클릭을 하면 F방향, S방향 두 개의 벡터를 구하고 FS, 여러분 쪽을 보고 있죠? 노멀 방향을 보고 있어요. S하고 T 순서대로 보시면요, S하고 T에 크로스를 합니다. S가 여기 있고 T가 여기 있잖아요. 안 되는구나. S하고 T 하니까 저쪽 방향을 향하죠. 그래서 방향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T하고 F를 보시면 T하고 F는 양수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바깥에 있게 되면 얘 하나만 음수가 되니까 부호가 전부 다 똑같아야 되는데 하나라도 부호가 다른 게 있으면 얘는 바깥쪽에서 클릭을 한 거다 라고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나 도트 프로덕트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드립니다만 그래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모든 애들이 Z, 노멀 방향하고 여기 Z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Z라고 하지 말고 노멀이라고 하겠습니다. 평면에 노멀이 맞겠네요. 전에는 Z 방향만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이제 이것들이 복잡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니 이렇게 써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N은 여기 있는 P1, P2, N은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다 이것도 써놓읍시다. 노멀 벡터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멀 벡터는 P1 빼기 P2 벡터, 그리고 P3 빼기 P2, 그래서 크로스를 해주면은 되더라 라고 예전에 음면 제거할 때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N이 바로 노멀 벡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노멀 벡터가 되게 많이 쓰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뒤에서 오픈GL 쪽에서도 노멀 벡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짜면요, 원래 3차원 데이터지만 얘들이 투영이 돼서 템포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2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연산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클릭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까만색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클릭이 되면은 nSelect라고 하는 것에다가 몇 번째 면이 클릭이 됐는지를 저장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nSelect 된 부분만, 폴리곤 중에 nSelect 된 부분만 우리가 크리에이트 펜을 써서 빨간색 2500으로, 여기 밑에도 이제 딜리트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빼놨고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셀렉트 된 것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다 한번 그린 다음에 셀렉트 된 게 있으면 그 녀석만 다시 그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nSelect가 -1로 생성자 부분에서는 -1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 루틴이 돌 때 nSelect가 0보다 작으면 리턴해서 빨간색 그리는 게 없고요. 어디선가 클릭해서 nSelect가 값이 다른 걸로 0보다 같거나 큰 값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을 빨간색으로 그리는 루틴입니다. 자, 그래서 코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L버튼 업, 다운 해서 L버튼 다운 클릭만 있는 게 아니라 L버튼 업도 제가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우리 좌표계는 클릭을 할 때는 640, 00에서 640480이라, 근데 우리는 좌표계를 가운데다 갖다 놔서 -320, 240에서 320, -240, 가로 세로는 -320, 가로는 -320에서 320까지, 세로는 240에서 -240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변환하는 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는 예제는 뭔가 버튼을 눌렀다면 그때 버튼을 눌렀다가 띄는 순간입니다. 업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눌렀다가 떼는 순간에 클릭이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클릭 루틴으로 가서는 폴리곤 안에 템포러리 데이터와 PT, 현재 입력된 좌표를 대입해서 클릭이 되었다면 nSelect를 I로 하고 중단시켜라, 이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클릭 코드는 보시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템포러리 FST하고 클릭이 된 점. 지금 클릭된 점이 들어오면은 5라고 하는 벡터로 제가 바꿔놨고요. 그래서 클릭이 된 점에 빼기 5, 클릭이 된 점에 FST에 대해서 프로젝션 된 데이터에서 F 빼기 5 클릭점, S 빼기 5, T 빼기 5. 아까 제가 한 뭐예요? 바로 요거죠. F 벡터를 구하고 S 벡터, T 벡터를 구하는 거예요. P1에서 이거를 빼주고 F를 구했고요. P2에서 이 점 5를 빼줘서 S를 구했고 P3에서 5를 빼서 T를 구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VF, VS, VT가 나왔고 2차원 투영된 거니까 Z는 전부 다 0으로 원래 점은 3차원이지만 템포러리는 2차원이고요. 2차원으로 연산이 실수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Z값들은 다 0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사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 사인 부호가 이 뭐예요? 그 크로스 연산을 해주고 도트 프로덕트의 결과. 우리는 지금 그냥 화면 쪽을 보고 있으니까 n 벡터 그대로 구해서 z 값이 0보다 크면 화면 쪽을 향하는 거고 반대이면 화면 반대쪽을 향하는 거라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true false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가 부호 구해보고요. 두 번째 거랑 두 번째 거의 사인을 구한 다음에 부호가 변화했다면 false 값.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단계로 가서 지금의 사인 부호하고 세 번째 녀석의 부호가 또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그래서 부호가 달라지면 false를 리턴해서 nselect가 생기지 않고요. true가 리턴이 되면 요 폴리곤은 select 됐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제가 이제 클릭을 했을 때에 잘 찾는 이 예제입니다. 얘를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환을 시킨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얘네들이 2차원 공간 안에 프로젝션된 2차원 벡터를 갖고 있잖아요. 2차원 벡터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클릭 문제들이 쉽게 처리가 됩니다. 이 클릭 또한 이제 되게 많은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되게 고급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뭔가 물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책들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클릭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클릭은 따로 방법이 오픈GL 안에 간단한 기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걸 써봐야 크게 의미가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벌텍스트의 정보를 가지고 실제로 이와 같이 프로젝션 된 형태에서 클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확인을 해서 클릭할 때마다 오브젝트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거기에는 이제 뭐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조금 더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쓰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방법론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스펙티브를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무브 투 라인 투 형태로 렌더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프로젝션 쪽을 다 쓸 수가 있는 상태인 거고요. 프로젝션을 쓸 수 있으면 피킹 문제들도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다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의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방금 전까지는 평면이 회전이 되더라도 클릭이 잘 돼서 문제가 없는데 다음 예제에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클릭을 하니까 빨간색이 됐어요. 화면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른쪽 바퀴를 클릭하니까 오른쪽 클릭이 됐고 왼쪽을 클릭하면 왼쪽이 바퀴가 빨간색으로 변하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쉽구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사각형 영역을 클릭하면 방금 전에 썼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도 클릭되고 여기도 클릭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오브젝트가 서로 섞여 있는데 클릭을 해서 바퀴도 클릭하고 몸통도 클릭하고 따로따로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니까 방금 전에 방법론을 여기 적용을 하면 잘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 편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공간이 지금 회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회전을 할 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챕터가 아직 끝이 안 난 거고요. 평면일 때는 방금 전에 쓰셨던 이 방법론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이 평면이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게 되는데 오브젝트가 이렇게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에 쓴 방법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안에다가 아예 클릭이라는 녀석을 만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폴리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폴리곤의 모든 폴리곤들을 프로젝션 된 녀석의 안쪽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이 되면 박스가 만약 박스하고 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박스가 클릭이 되면 박스를 빨간색, 휠 오른쪽에 있는 게 클릭이 되면 걔를 빨간색, 왼쪽이 클릭이 되면 왼쪽을 빨간색, 이렇게 코드를 넣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코드를 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요,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 문제점이 그냥 위에서 보시고 클릭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클릭하면 3개 다 클릭이 잘 됐죠.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보일 거라 마우스가 안 보이니까 제가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예제가 어디 숨어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54번 카픽 문제점. 이 예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가운데 클릭하면 빨간색으로 박스가 바뀌었고요. 오른쪽 바퀴 클릭하면 좋아. 나는 캐드도 이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왼쪽도 클릭이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비틀어 놨어요. 자, 여기 그리고 오른쪽 바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뭐지 이건? 왜 망했죠? 지금 바깥을 클릭하면 색깔이 지워지거든요. 나는 분명히 오른쪽 바퀴를 클릭을 했는데 박스가 클릭이 됩니다. 뭐지 이거? 다음 요 부분을 클릭을 해볼게요. 요 부분 박스하고 여기 있는 바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클릭하면 박스가 클릭이 돼야 되겠죠. 제대로 됐습니다. 여기는 됐는데 왼쪽 바퀴는 이렇게 비틀어 놓고 클릭하면 잘 되나? 여기를 클릭하니까 왼쪽 바퀴가 클릭이 됐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 왼쪽 바퀴를 클릭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라인으로 그렸기 때문에 휠이 클릭이 되면 안 되고 박스가 클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보시면 박스가 클릭이 됩니다. 근데 거꾸로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 바퀴가 더 윗면에 있고 박스가 밑에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 바퀴가 클릭이 돼야 되는데 박스가 클릭이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요 앞에 부분까지의 예제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딱 하나만 있을 때는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클릭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에 대해서도 클릭 적용해보고 바퀴에 대해서도 클릭 적용하고 여기도 클릭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까 코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어떻게 해요? 순서가 박스 체크하고 휠 체크, 오른쪽 바퀴 체크하고 왼쪽 바퀴 체크하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클릭을 하면 바로 이 예제입니다. 자, 얘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요, 어떻게 돼요? 코드는 먼저 박스부터 클릭을 했는지를 체크를 하죠. 그러면 이 루틴에서는 여기를 클릭을 하니까 박스 입장에서는 뭐예요? 클릭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퀴 체크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미안합니다. 또 전화 왔네요.